안녕하세요. 양재민 선생님입니다. 6학년 체육 안전 6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등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수업 전에 교과서와 필기구, 공책이나 A4 용지를 준비해주세요. 수업은 교과서를 활용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교과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 수업은 교과서 128쪽의 활동 1과 129쪽의 활동 2를 같이 살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는 등산 중에 일어나는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법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등산 중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등산 중 미끄러졌을 때 대처 방법과 예방법, 산에서 체온이 내려갔을 때 대처 방법과 예방법을 배울 예정입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등산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과 예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배우는 내용은 등산할 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등산 중에는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 말고도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등산 중에 어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지 조사해보세요.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어떤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찾아보고 교과서 128쪽 맨 위에 여러분이 찾은 안전사고에 대해 어떤 안전사고였는지 간단하게 작성해보세요. 너무 자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등산 안전사고를 검색해서 어떤 사고였는지 간단하게 적어보고 남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였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다 찾아봤나요? 선생님도 어떤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찾아봤습니다. 같이 봅시다. 2021년 3월 31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산악사고는 실족과 추락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족은 발을 헛디딤을 의미합니다. 유형별로 보면 실족과 추락이 가장 많았고 탈진과 탈수도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교과서 128쪽, 129쪽의 활동 1, 2를 왜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활동 1을 살펴봅시다. 교과서 128쪽입니다. 지금부터는 등산 중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대처 방법과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에 나온 사례를 봅시다. 초등학교 6학년인 박땡땡 양은 등산을 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 발목을 접질렸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등산을 하다 보면 발목을 접질리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산은 평지와 다르게 지면이 고르지 않습니다. 돌도 많고 나무 뿌리도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어서 발을 잘못 디뎌서 다치기 쉽습니다. 분명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돌을 밟았는데 돌이 움직여서 미끄러지거나 발목을 접질릴 수도 있고, 특히 가을철 낙엽이 수북히 쌓였을 때 낙엽에 가려 땅이 보이지 않아서 나무 뿌리를 밟고 미끄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사례처럼 여러분도 등산 중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교과서 활동 1의 사례 옆에 작성해보세요.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 작성했나요? 어떤 경험이 있나요? 발을 잘못 디뎌서 발을 접질렸거나 나무 뿌리를 밟아서 미끄러졌던 경험이 있나요? 이런 경험은 없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대처 방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대처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목을 접질렸을 때 붕대를 이용해서 발목을 고정하고 부축을 받아서 산을 내려와야 합니다. 만약에 붕대가 없다면 손수건이나 부목을 이용해야 하고, 부목은 있는데 부목을 묶을 것이 없다면 신발끈을 활용해도 좋고 옷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신발끈을 활용하면 신발을 신고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손수건이나 일반적으로 쓰는 수건, 붕대, 주변의 나뭇가지들을 이용해서 깁스하듯이 발목을 고정시키고 도움을 받아서 산을 내려오면 됩니다. 만약 부상이 심할 경우 가장 먼저 119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발을 접질린 것이 아니라 발목이 부러진 경우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뼈에 금이 가더라도 아파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땐 움직이지 말고 바로 119에 신고해서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라이스 요법을 실시하면서 119를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발목을 다쳤을 경우 바로 찬물이나 얼음찜질을 해서 발목이 붓는 것을 막고 통증을 줄여야 합니다. 찬물이나 얼음이 없을 경우 계곡에 발을 담궈도 괜찮습니다. 만약 계곡이 너무 멀리 있다면 무리하게 이동하지 말고 발목을 심장보다 더 높게 위치해서 붓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발을 얼마나 높이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사람이 서 있을 때 바닥을 기준으로 무릎에서 허벅지 높이까지 올려주면 됩니다. 화면에 라이스 요법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라이스 요법은 근육이나 뼈를 다쳤을 때 바로 시행해야 하는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라이스 요법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회복하는 시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스 요법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이스는 단어의 앞글자를 합쳐서 만든 용어입니다. 첫 번째 R은 레스트, 안정입니다. 발목을 다쳤을 경우 예를 들면 발목을 고정시키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다친 순간부터 한 2일 정도는 발목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발목을 다쳤는데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에 심한 운동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발목이 낫기도 전에 움직여서 제대로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발목이 쉽게 접질릴 수 있기 때문에 다 낫기 전에는 운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발목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똑같습니다. 다친 다음에 바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I는 아이스, 얼음찜질입니다. 다친 부위에 얼음찜질을 해줘서 다친 부위가 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음찜질을 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얼음찜질은 보통 다친 부위의 상태에 따라 실시합니다. 심하게 다친 경우 하루 4번씩 15분에서 20분 정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얼음이 없다면 차가운 물로 해도 좋습니다. 혹시 차가운 찜질과 따뜻한 찜질을 언제 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냉찜질은 다친 직후 바로 해주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친 부위를 만져봤을 때 붓기가 가라앉지 않거나 뜨겁게 붓는 느낌이 있다면 얼음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찜질은 붓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다친 부위를 부드럽게 해주고 싶을 때 해줘야 합니다. 아직 붓기가 있고 통증이 심한데 따뜻한 찜질을 하면 더 부어오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찜질을 하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이 적당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C는 컴프레션, 압박입니다. 다친 부위를 붕대를 이용해서 압박하여 단단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다친 부위를 압박해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어서 붓기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대신 너무 꽉 조이게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E는 엘리베이션, 환부 높임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알죠? 체육관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죠? 비슷합니다.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야 합니다. 심장에서 혈액이 곳곳으로 퍼져나가는데 만약 발목을 다치게 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목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보다 높게 발목을 들어주면 발목으로 혈액이 흘러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준 다음 119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에 꼭 맞는 등산화를 신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산은 흙으로 이루어진 산도 많지만 바위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 발 사이즈에 맞는 등산화를 꼭 신어야 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산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등산화를 신고 올라가면 운동화를 신고 올라갔을 때보다 확실히 발이 덜 피곤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바위나 나무에 부딪혀도 발이 보호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등산화를 신고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최근 SNS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등산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서 위험한 낭떠러지나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등산로를 벗어나면 실족과 추락할 위험이 높아지고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등산로에서 등산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산행시 발을 디딜 때 나무 뿌리를 밟지 않도록 하고 바위를 밟기 전 흔들리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낙엽이 수북할 때는 발을 딛기 전에 발을 디뎌도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산에 맞는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면으로 된 옷을 입으면 땀이 났을 때 옷이 젖어서 체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등산할 때는 땀 배출이 잘 되는 소재의 옷을 입고 비나 눈이 올 때는 방수 기능이 되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한 바람이 불면 체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교과서 128쪽 아래에 있는 지시광을 보세요. 128쪽 지시광에 있는 사진을 보면 국가지점번호라고 있고 그 밑에 다, 48492714라고 나와 있죠. 그게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여기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야 하는데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등산로 입구에서 한 30분 걷다 보면 큰 나무 밑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디인지 찾기가 어렵겠죠. 그럴 때는 사진에 있는 다목적 표지판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했을 때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다목적 표지판에 있는 국가 지점번호를 알려주면 구조대가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129쪽 안전 119의 그림은 참고하세요. 교과서 129쪽 활동 2를 보세요. 산에서 체온이 급격히 내려갔을 때의 대처 방법과 예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사례를 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권땡땡 군은 늦가을에 등산을 하다가 소나기를 맞아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하네요. 추운 겨울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에 산행을 하다가 비를 맞게 되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사례처럼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생각해보고 교과서 129쪽 맨 위에 작성해보세요.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관련 사고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 작성했나요? 선생님의 경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 충북 제천에 있는 월악산에 갔습니다. 높이가 1095m나 되는 높은 산이었어요. 그때 선생님 가족과 친구네와 같이 갔는데 선생님 혼자 신나서 정상을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때 반팔 반바지에 배낭만 메고 있었고 긴팔 옷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안개도 자욱하고 이슬비도 조금씩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서 밥을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간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30분이 지나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선생님은 막 올라와서 땀이 많이 났다가 점점 땀이 식으면서 춥더라고요. 그래서 입술도 파랗게 질리고 너무 추워서 겁이 나더라고요. 다행히 산에 온 좋은 어른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옷을 입고 가족들을 기다렸는데 마침 가족들이 와서 옷을 두껍게 챙겨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 그때 장면이 생각이 날 정도니까 얼마나 추웠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산에서 체온이 떨어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나온 대처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산행 중 비가 오는데 비 오는 날씨에 대비해서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산행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 산행을 할 때는 날씨를 확인하고 산행을 하기 때문에 장비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일단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를 맞아서 옷이 젖었으면 체온 유지를 위해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온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침낭이 있으면 침낭을 덮고 방수가 되는 옷을 입거나 바람을 막아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한 따뜻한 물을 마셔서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체온이 급격히 내려갔을 때 예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등산 전에 날씨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일기예보를 봤는데 산행하는 날 날씨가 좋지 않다면 다른 날에 산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절에 적합한 등산복을 입어야 합니다. 산행을 하면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땀 배출이 잘 되어서 잘 젖지 않고 빨리 마르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이나 비에 대비해서 방수가 되는 옷을 입어야 하고 바람을 막아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행하는 옷 외에 갈아입을 옷과 비상식량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조난을 당했거나 사고가 났을 때 구조대를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비상식량이 있어야 하고 추위를 대비해서 여벌옷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등산 중 미끄러졌을 때 대처 방법과 예방법을 살펴봤고 체온이 급격히 내려갔을 때 대처 방법과 예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선생님이 등산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오늘 수업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해 주려고 다양한 상황을 생각해보고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혼자 등산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산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산에 혼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대신 부모님과 함께 갔을 때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서 즐거운 산행을 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험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